연합군은 값비싼 전투를 치른 후에 6월 4일에 로마에 입성했다. D-데이의 사령부에 돌아온 윈스턴은 클레멘타인과 단둘이서 저녁 식사를 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윈스턴은 공격의 최종 배치와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지도실로 들어갔다. 클레멘타인은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지도실에 들어가 윈스턴을 보았다. 전 국민들이 프랑스에서의 연합군의 전진에 대해 고통스러운 관심을 갖고 있는 동안 런던과 영국 동남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도 전투를 경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만한 이유가 생긴 것이다. 왜냐하면 6월 13일에 독일인은 비밀 무기, 다시 말하면 탄두를 적재한 무인 항공기를 발진시킨 것이다. 즉, 폭명탄이라고 불린 이 무기는 대단히 놀랍고 불쾌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주로 이 폭명탄이 엔진 소리를 한참 내다가 갑자기 꺼지는데 이때 그 야만적인 물건이 땅으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엔진이 꺼지고 폭발이 발생하는 사이에는 잠시 동안의 괴로운 침묵이 생기는 것이었다. 이 날아다니는 폭탄은 간격을 두고 밤낮으로 발사되었다.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공습 감시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다이애나와 하이드 파크 한복판에 있는 포대에서 근무하는 필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 비행폭탄 공격의 첫 단계는 1944년 9월 초에 끝났다. 그것은 연합군이 프랑스 동북부에 있는 비행폭탄의 발사기지를 유린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멀리 떨어진 발사기지로부터 공격이 추가되었다. 공중으로부터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히틀러의 제2의 비밀 무기인 V2 로켓가 9월 8일에 처음으로 영국으로 날아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월과 11월에는 하루에 2개 내지 4개의 로켓가 날아왔다. 이 로켓 포격은 7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1945년 1월과 3월 중순 사이에 클레멘타인 로켓 폭탄이 떨어졌던 우드포드, 윈스티드, 웨스트햄, 버크로프트 등지를 방문했다. 로켓은 이미 필요한 사람들을 더욱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용기 있게 버텨나갔다. 그리고 아군의 진격과 아군이 현저하게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버텨나갔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클레멘타인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수행해 나갔다. 8월 말에 단기간이 남아 윈스턴의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 그는 8월 11일부터 알렉산더 장군을 방문하면서 이탈리아에 있었다. 그는 연합군이 영국 구축함을 타고 리비에라 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멀리서 보았다. 윈스턴은 이탈리아 정치가들 및 그리스 수상과 회담을 가졌으며 교황의 접견을 받았다. 그는 8월 29일에 귀국했다. 필자의 고사포대는 그 바람 많은 여름에 몇 번이나 자리를 옮기다가 헤스팅스 근처에 있는 페어라이트 코브에 자리를 잡았다. 9월 1일 금요일 아침에 필자는 아버지가 갑자기 병이 났다는 내용의 편지를 어머니로부터 받았다. 나는 화요일에 깜짝 놀랐다. 그래서 나는 아빠를 만나러 노트홀트로 갔었단다.
요크호가 멋있게 착륙하여 모든 사람들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곳까지 활주로 위를 서서히 움직였다. 모란경이 내가 앉아있는 차에까지 와서 아빠가 열이 103도라고 하면서 빨리 그를 자리에 누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더라. 그러자 아빠가 열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단다. 나는 그를 바로 차에 태우고 떠나버렸다. 나는 만사가 잘 되기를 빌었단다. 마치 마술에 의한 것처럼 2명의 아름다운 간호원들이 성 메리 병원에서 왔더구나. 저퍼리 마샬 의사가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을 한 다음 폐렴에 관한 약을 주었다. 오늘 아침 7시에 열은 정상으로 돌아갔단다. 화요일 밤과 어제는 무서웠다. 모란경 얘기가 약 5일 후면 아빠는 캐나다에 가신다는 거야. 나도 같이 가고자 한다. 사라도 너도 같이 갔으면 좋겠으나 너는 너희 일이 중요하겠지. 물론 필자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당황했다. 그러나 분명치 않은 언어로 필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께서 건강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24시간의 휴가를 얻어가지고 런던으로 급히 떠났다. 런던에 도착해보니 부모님께서는 아버지의 방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다. 아버지는 침대 위에 앉아 계셨고 어머니는 자신의 아름다운 실내용 옷을 입고 계셨다. 그것은 흐뭇한 광경이었다. 그들은 필자를 사랑스럽게 반겨주었다. 아버지의 캐나다 방문은 다소 염려되는 바가 있었으나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했다. 사라는 부대에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가지 못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일행은 9월 5일에 그린도크에서 퀸 메리호를 탔다. 윈서턴은 아침의 대부분은 자신의 손실에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근무했다. 모란경은 이번 항해에 병리학자 1명과 간호원 1명을 데리고 떠났는데 그것은 결국 현명한 조치였다. 왜냐하면 윈서턴은 항해의 마지막 기간 중에 열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열은 금방 내렸고 그 무서운 폐렴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9월 10일에 클레멘타인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왔다. 오늘 아침 아빠는 건강하게 눈을 뜨셨단다. 아름다운 햇살과 가벼운 미풍이 부는 정상적인 여름 날씨 속에서 우리들은 멕시코 만류를 벗어났다. 헬리팩스에서 아빠는 아주 놀랄만한 환영을 받았단다. 고물 난가는 갈채와 함께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드는 사람들로 덮여 있었다. 그러고 나서 군중들은 뛰어서 기다리고 있는 기차 주위에 모여들었단다. 들판에서 사람들은 손을 흔들었지. 트루로라고 하는 곳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기차는 헬리팩스에서는 오랫동안 지체하다 떠났단다. 기차가 지체하고 있는 동안 사람들은 당신의 고통은 묶어버리라. 캐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이여 왕을 도와주소서와 같은 노래를 부르더라.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사라와 메리도 이곳에 왔다면 얼마나 좋았겠니. 기차는 복숭아 색깔로 페인트 칠이 되었고 울긋불긋한 사라사천으로 장식된 호화스런 차였단다. 회담 일행들은 또다시
시트들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이 도착하자 총독과 총독의 앨리스 공주, 맥켄지 왕, 그리고 루스벨트 대통령 부부가 이미 와 있었다. 남자들이 회담을 하고 있는 동안 앨리스 공주는 클레멘타인과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을 돌봐주었다. 클레멘타인은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보다 공보 활동에 대한 의식을 덜 갖고 있었다.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이 캐나다 국민들에게 방송 연설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클레멘타인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클레멘타인은 다소 애를 먹었다. 클레멘타인은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으나 나중에는 격려를 받고 방송을 하기로 했다. 이들의 합동 방송 연설은 똑같은 날 저녁에 실시되었는데 성공적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방송 준비를 위한 클레멘타인의 노력은 퀘벡 부지사의 부인이 베푼 오찬회에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과 함께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심한 방해를 받았다. 이 파티에 대해서 클레멘타인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피셋 여사의 오찬회는 메리와 내가 1년 전에 참석했던 그 오찬회와 같은 것이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에는 식탁 주위에 여자들이 24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65명이라는 점이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떻게 식당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식당에는 차일이 드리워졌고 전등이 켜졌다. 음식은 7가지가 나왔다. 나는 이 7가지를 다 먹었다. 식사가 다 끝난 후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과 나는 65명의 손님들과 한 사람씩 각각 몇 마디 말을 나누었다. 그 후 피셋 부인은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이 몇 마디 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그래서 그는 몇 마디 연설을 했다. 나는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자수 나무 뒤에 숨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것은 소용이 없었다. 그날 밤 맥켄지 왕은 공식 환영회 및 만찬회를 열었는데 이때 맥켄지 왕은 윈스턴과 클레멘타인과 함께 700명 이상의 사람들과 악수를 교환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